들깨를 해마다 심는데 왜 잎은 작고 열매는 부실한 걸까요? 혹시 지금 이 세 가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플레음 일상입니다. 예,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들깨 재배의 진실을 제대로 짚어드리려 합니다. 들깨는 석 달 가뭄에도 침 3번만 뱉고 심으면 산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들깨가 가뭄을 잘 견디는 강인한 식물이라는 뜻이죠. 다른 작물들이 마른 땅에서 말라 죽어갈 때도 들깨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킬 만큼 내건성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 하나를 잘못 받아들여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심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텃밭에서 해마다 들깨를 심지만 줄기가 쓰러지고 잎이 좀처럼 크지 않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들깨도 제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봐야 비로소 풍성한 잎과 알찬 열매를 내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파종 시기부터 모종 심는 법, 비료 주는 시기, 순지르기, 그리고 병해충 관리까지 들깨 농사의 핵심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올해 들깨 농사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저는 중부지방에서 수십 년째 텃밭을 가꿔온 사람입니다. 플레음 일상 채널을 처음 찾아주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전 텃밭 이야기를 해마다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깨를 제대로 키우려면 먼저 들깨가 어떤 작물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들깨는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씨앗을 수확해 들기름을 짜는 종실용 들깨, 잎만 수확하는 잎들깨, 그리고 잎과 씨앗을 함께 거두는 겸용 들깨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잎들깨 전용 재배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들깻잎에는 상추, 시금치, 쑥갓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칼슘과 비타민 A 함유량이 다른 채소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중에서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텃밭에서 키우는 이 작은 식물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품고 있는지 이제 느껴지시죠?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잎들깨 재배 면적은 1149헥타르에 달하고 연간 생산량은 약 3만 7천 톤에 이릅니다. 2024 홍콩,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량도 꾸준히 늘고 있으니 들깨는 이제 단순한 텃밭 채소를 넘어선 작물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들깨를 올해는 제대로 한번 키워보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들깨의 특성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봐야 합니다. 들깨의 특성 중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들깨가 단일성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단일성 식물이란 밤의 길이가 낮보다 길어져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 식물을 말합니다. 반대로 낮이 길어야 꽃을 피우는 식물은 장일성 식물이라 하는데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은 대부분 단일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깨도 바로 그 단일성 식물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들깨는 언제 꽃을 피울까요? 낮의 길이가 12시간 43분보다 짧아지는 시점부터입니다. 그 날짜가 바로 매년 9월 열흘 무렵입니다. 이 숫자가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1, 2, 4, 3, 그리고 9월 열흘. 순서에서 3과 4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오래 기억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들깨는 5월에 심든 6월에 심든 7월에 늦게 심든 상관없이 낮의 길이가 12시간 43분 아래로 떨어지는 9월 열흘 무렵이 되어야 모든 들깨가 거의 비슷하게 꽃을 피웁니다. 일찍 심는다고 해서 일찍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 모종 심는 시기, 순지르기 시기까지 들깨 농사의 모든 기준은 9월 열흘을 중심으로 역산해서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종실용 들깨, 즉 씨앗을 수확하려는 분들은 재배 장소를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밤에 가로등 불빛이나
집안 불빛이 오룩스 이상 비치는 곳에 심으면 들깨는 꽃을 피우지 않고 영양 생장만 계속하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도시 텃밭이나 집 근처 작은 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깨를 심기 위한 준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들깨가 잘 자라려면 어떤 온도 조건이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들깨의 발화 저고는 22도 내외가 가장 좋고 10도에서 25도 사이면 발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7도 이하에서는 생육이 현저히 떨어지고 8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육 저고는 낮에는 15도에서 20도, 밤에는 5도 이상이어야 하며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는 작물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도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밭 준비 차례입니다. 들깨에 맞는 토양 산도는 pH 6.0에서 6.5 사이입니다. 만약 밭이 산성이 강하다면 파종하기 3-4주 전에 고토석회를 뿌려 토양을 미리 교정해 두어야 합니다. 밑거름은 심기 2주 전에 주는 것이 좋은데 한 평 기준으로 퇴비 16.7kg, 석회 500g, 질소 17.3g, 인산 55g, 칼리 14g을 골고루 넣고 땅을 깊게 갈아줍니다. 두둑은 너비 60cm, 높이 20에서 30cm로 만들고 검정 비닐 멀칭을 씌워두면 잡초 발생을 줄이고 병 발생도 함께 억제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그렇다면 모종 붓기, 즉 씨앗을 뿌리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남부지방은 6월 중순까지가 적기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6월 초,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5일 사이가 가장 안정적이었고 6월 10일까지 심어봤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들깨 알이 작기 때문에 너무 깊이 묻으면 발화율이 뚝 떨어집니다. 얕게 뿌리고 흙으로 가볍게 덮은 뒤 차광망이나 신문지를 위에 덮어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면 닷새에서 1회 안에 싹이 올라옵니다. 이 작은 정성 하나가 나중에 건강한 모종을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씨를 뿌린 뒤 25일 정도가 지나면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정식의 골든 타임입니다. 너무 오래 두어 웃자란 모종은 옮겨 심은 뒤 몸살을 심하게 앓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모종 크기는 7에서 10cm 정도이며 정식 시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모종이 어릴수록 뿌리가 빨리 자리를 잡고 활착도 잘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종을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제가 수년간 직접 경험하며 정리한 6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종을 포트에서 꺼내기 전에 반드시 물을 충분히 주어 흙이 뭉쳐 있도록 합니다. 심을 구덩이에도 미리 물을 넣어 촉촉하게 만들어 두세요. 둘째, 한 구덩이에는 크기가 비슷한 모종 2개를 함께 심는 것이 기본입니다. 굵고 튼실한 모종이라면 1개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포기 간격은 30에서 50cm로 하되 가능한 한 넓게 잡는 것이 통풍과 생육 모두에 유리합니다. 넷째, 키가 너무 큰 모종은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L자 모양으로 비스듬히 눕혀서 지상부가 15에서 20cm 정도 나오도록 심으면 됩니다. 무리하게 세우다가 줄기가 꺾이면 그 모종은 살리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크기가 다른 모종을 한 구덩이에 함께 심을 때는 위쪽 싹의 끝 높이를 맞추고 비스듬히 심어 균형을 잡아줍니다. 여섯째, 뿌리 부분은 깊게 묻어 뿌리가 사방으로 충분히 뻗을 수 있게 하고 지상부에는 잎이 서너 장에서 5장 정도 남도록 합니다. 이렇게 심으면 비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정식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심은 직후 며칠간은 강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모종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차광망을 잠깐 씌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종이 뿌리를 내리는 동안 주변 잡초가 영양분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꾸준히 제거해주고 구덩이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상태도 함께 살펴주셔야 합니다.
모종을 무사히 심었다면 이제부터는 들깨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고 나면 그냥 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시기부터 진짜 농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웃거름, 즉 추비입니다. 첫 번째 웃거름은 정식 후 20에서 25일 사이에 줍니다. 이후 20에서 30일 간격으로 2차례 더 주면 총 3차례 시비가 됩니다. 한 평 기준으로 매회 질소 40.6g, 칼리 21g을 포기 사이 흙을 살짝 파고 넣은 뒤 다시 덮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석회와 붕소를 함께 보충해주면 새순이 더욱 왕성하게 올라오고 토양 내 비료 성분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료를 주되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영양 생장만 활발해져서 줄기가 웃자라고 비바람에 쓰러지기 쉬우니 생육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소량씩 자주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7월로 접어들면 장마와 함께 들깨가 급격히 무성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 사이가 너무 빽빽해지면 햇빛과 바람이 통하지 않아 병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아랫잎부터 누렇게 변하거나 밀집된 가지에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장마철에는 아랫잎과 곁가지를 과감하게 제거해 포기 안쪽까지 햇살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병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뭄이 이어질 때는 흙 속이 바짝 말랐을 때만 물을 주면 충분합니다. 들깨는 내건성이 강한 작물이지만 완전히 방치하면 열매가 부실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수분 관리는 끝까지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관리의 핵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지르기입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수확량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종실용 들깨, 즉 씨앗을 수확할 목적으로 키우는 분들은 줄기가 50cm 정도 자랐을 때 보통 7월 중하순 무렵에 원줄기 끝에 생장점을 과감하게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옆으로 곁가지가 왕성하게 뻗어나오고 그 가지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수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잎들깨를 키우는 분들은 순지르기 대신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곁가지를 수시로 제거해 주어 원줄기를 곧게 세우고 잎이 크고 두껍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순지르기를 마쳤다면 이제 병해충 관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7월에 접어들면 기온이 높아지면서 진딧물과 나방 유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여기에 장마가 겹치면 습도까지 높아져 들깨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병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녹병입니다. 잎 뒷면에 노란색 가루 같은 반점이 생기면서 다른 포기로 빠르게 번지고 심해지면 잎이 일찍 떨어져 수확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미 발생했다면 곁가지를 제거해 통풍을 확보하고 등록된 약재를 초기에 바로 살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잎마리명 나방입니다. 이 해충은 잎을 둥글게 말아 그 안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약을 뿌려도 잘 닿지 않습니다. 말린 잎이 보이기 시작하면 즉시 떼어내고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담배 거세미 나방 유충은 3번째령 이상으로 자라면 약재 효과가 크게 떨어지므로 어린 유충일 때 빨리 잡아야 합니다. 연중 번식하는 점박이응에는 눈에 잘 띄지 않으니 잎 뒷면을 주기적으로 살펴보시고 발견 즉시 작용기작이 다른 약재를 7에서 열흘 간격으로 번갈아 살포해 약재 저항성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약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에 등록된 약재만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밭 준비부터 시작해서 씨앗 파종 시기, 모종 심는 방법, 웃거름 주는 시기, 순지르기, 그리고 병해충 관리까지 들깨 농사 전 과정을 빠짐없이 짚어봤습니다. 들깨는 강인한 작물이지만 그렇다고 심어두고 잊어버려도 되는 작물은 아닙니다. 제때 관심을 주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돌봐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올해 내 손으로 키운 들깻잎으로 쌈을 싸고
직접 수확한 들깨로 고소한 들기름을 짜는 그 기쁨. 상상만 해도 벌써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들깨는 단순한 텃밭 채소가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 칼슘과 비타민 A가 넘치는 들깻잎은 우리 몸의 혈관을 맑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작물을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키워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 들깨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풀네움 일상 채널이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텃밭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실전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텃밭에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